수구파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는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위안스카이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주둔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개화파에서는 빨리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자주를 되찾고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수구파 정권이 이걸 하지 않으니 정변을 일으켜서 수구파 정권을 타도하고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근대적인 자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래서 군대를 양성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군대 1,000명을 훈련시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역모로 몰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타이밍이 딱 온 거네요. 네. 어떤 기회가 어떤 기회죠? 1884년 8월에 베트남에서 청나라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이러면서 서울에 있던 군대 3,000명 가운데 1,500명을 베트남으로 자출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 정신이 수가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반으로 줄고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계속 져요. 그러니까 조선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청나라가 질 거야 또는 이 정변을 일으켜도 신경을 못 쓸 거야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은 게 84년 오늘이 된 거죠. 네. 이 해에 이 사람들 나이를 보면 김옥균이 34살, 박영효 24살, 허재필 21살. 어리다. 1살, 24살? 생각보다 젊죠. 네. 젊고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기롭게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3일 천하로 불리잖아요. 갑신정변이 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네, 일단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갑신정변 다음 날인 10월 18일 날 김옥균파는 수구파 대신들을 처형해요. 민태호, 민영목, 조영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처형을 하는데 다 중전, 민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민비 일파를 죽이는데 고종하고 민비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하죠. 대신들을 죽이니까 고종이 연거푸 죽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이 말을 안 듣고 그대로 처형을 해요. 고종 곁에는 김옥균 일파 수십 명이 있었고 고종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권력을 잡았죠. 고위 인사 관리를 이제 인사를 발표해서 고위직을 자기들이 전부 차지하고 외국 공사들을 불러서 앞으로 신정부가 구성됐고 우리가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개화당은 그럼 대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개혁의 방향이 혁신정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돼요. 한 80개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4개만 남아있어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폐지할 것 이거예요.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하겠다는 선언이고 둘째는 문벌을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권리를 정할 것. 이거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근대 사회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완전한 독립과 자주적인 근대화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 독립을 해서 근대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 취지는 참 좋긴 한데요. 예. 근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니까 네. 그 왕과 왕비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어도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왕과 왕비가 결국 열쇠를 갖게 되는데요. 네. 고종과 왕비 민 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거긴 넓어서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김옥균은 한사코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왕과 왕비가 창덕궁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왕과 왕비가 창덕궁으로 돌아가니 청나라의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어진 거죠. 네,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청나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공격을 했고요. 자, 그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거야.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남아있던 군대 1,500명을 동원을 해서 창덕궁을 공격합니다. 자, 김옥균은 자기가 동원한 군대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일본군도 같이 궁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 배신입니다. 그렇지. 약속 안 네. 지킬 것 같았어요.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개화당이 일본군에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전투에서 패배하고 믿었던 일본군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정변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요. 네네. 홍영식은 현장에서 잡혀서 거기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어.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17일 밤부터 19일 밤까지 한 50시간 정도, 50시간 천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일으킨 그 뭐 혁명이긴 한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되면서 약 50시간 만에 그냥 막을 내린 그런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꼭 나오는 네.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1876년 개항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우리가 근대화 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갑신정변이 본보기가 돼요. 갑신정변에서 했던 일, 안 했던 일, 자, 따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조선이 그때 개항을 한 다음에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